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포인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제 제작진끼리도 잠깐 한 얘기가 최근에 뭐 며칠, 몇 주, 조금 길게 보면 몇 달간 관세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쓴 적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저희만이 아니겠죠. 뭐 다들 지금 전 세계가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도 관세였습니다. 포인트는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4월 2일 뭐 운명의 날을 지금 뭐 거릴수록 한 4일 남았죠. 네. 그런 상태에서 관세 문제가 자동차 관세 부과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네. 상당히 좀 힘든 또 수요일, 목요일부터 굉장히 좀 관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의 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고 월요일 날,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때 얘기했고 관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했고 조금 안심을 했는데 다시 또 나는 너무 많은 예외를 두고 싶지 않다. 이렇게 조금 상반된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를 꺼냈는데 자동차는 사실 4월 2일 상호관세 이후에 언젠가 발표될 그런 잠재적인 뭐 관세 폭탄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나와서 이제 시장이 조금 뭐 혼돈에 빠졌죠. 그래서 정말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번 주처럼 더 이렇게 그 4월 1일 상호관세를 앞두고 더욱 오락가락하니까 네. 시장이 좀 힘든 그런 과정, 관세를 소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 지금 발언들만 봐도 그리고 행정명령에 직접 하고 뭐 이런 내용을 정리해봐도 무질서하다. 지금 왜냐하면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 이제 단어 구별도 없이 좀 쓰는 그런 감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현란하다 관세 정책이 뭐 이렇게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하는 입장에선 그렇지만 이게 의도된 걸까요? 그래서 관세 진짜 목적이 뭔가 오늘 박사님한테 이제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세 진짜 목적은 뭐 일단은 뭐 많이 나와 있었죠. 뭐 원하는 뭐 협상, 뭐 작게는 뭐 펜탈 유통이나 불법 이민자부터 좀 크게는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그러한 직접 투자에 대한 압박,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목적인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트럼프 정부가 정말로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관세율이 몇 %일까라는 것이죠. 지금은 팩트 체크를 해보면 모든 미국에 대한 수입품, 미국의 모든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이 실효 관세율이 4 내지 5%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입품입니다. 네. 이 모든 수입품이 4 내지 5%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한 17%, 20%까지 올라갈 거다. 모든 것에요. 네, 모든 수입품에 네네. 이런 거는 만약에 20%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1930년에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그때 이제 아주 초월적인 관세율이 부과됐는데 그때 전 세계 GDP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때 최고 관세율은 뭐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만은 네. 평균 관세율이 60%고 최고 관세율이 400%. 네. 가장 높게 부과되는 관세율이 400%. 어떤 품목인지는 뭐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전 세계 GDP가 15% 감소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전부 요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대공황의 조금 그 원인이 됐던 그 스무트 홀리법 그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4 내지 5%에서 20%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그때와 버금되는 관세율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뭐 세계 무역이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확장되어 있고 국경이 다 이렇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더 그 후폭풍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분석가들의 예측이고, 저 또한 그 스무트 홀리법에서 20%에 가까운 수입품에 대한 평균 실효 관세율을 보다 훨씬 낮은
한 10%나 12% 정도가 아마 목표일 거다라고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에서 12%의 관세율이 부과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면 중국에 대해서는 40%,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나라에 대해서 5 내지 6%의 보편 관세가 부과되면 한 10 내지 한 12%의 실효 관세율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이 미국이 원하는 최적 관세율일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20%, 그다음에 기존에 10%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0%라서 앞으로 한 10% 정도가 이제 추가로 부과되면 조금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보편 관세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평균적으로 골고루 매기는 때리는 관세율이 10%가 아니고 지금 이제 10% 내지는 뭐 부가세나 환율까지 감안하면 40%를 때려야 된다라는 지금 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5 내지 6%. 그러니까 뭐 10% 되는 나라도 있고 면제되는 나라도 있겠죠. 평균적으로는 이제 10%보다 낮은 5 내지 6%가 미국이 지금 계획하는 지금 목표로 하는 보편 관세율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실효 관세가 10에서 한 12% 정도 도달, 이 정도로 보는데 거기에는 중국이 40%까지면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중국을 타겟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좀 준비를 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가 좀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박사님? 맞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직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1기 때보다는 소비재, 1기 때는 이제 소비재도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1기 때보다는 중간재, 자본재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관세가 예상돼서 지금 중국의 자본재,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이 한 10% 언저리인데 이거를 거의 한 50%까지 올리는 그런 계획으로 아마도 이제 관세를 따박따박 이제 매길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생각하는 게 이거는 이제 최적 관세율인 거고요. 트럼프가 협상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관세율은 전략 관세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최적 관세율이 있을 거고, 이 네. 최적 관세율은 미국의 국부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부작용은 있지만 부작용보다는 관세를 때림으로써 얻는 편익이 더 많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올릴 수 있는, 그것은 가장 이제 좋은 상태. 네. 뭐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걸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가장 최적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 관세율이 지금 말씀드린 좀 금액가 중 수입 전체에 대한 10% 내지 12%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 협상을 하려면 많이 불러야 되겠죠. 그것보다는. 협상 과정에서 깎일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협상 과정에서 많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략 관세율입니다. 전술적인 거죠. 이거는 지금 최적 관세율의 2배를 아마 부를 것이다. 아니면 3배 부르는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40%지만 결국 60%를 부를 거고요. 그래서 뭐 내년이나 가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좀 깎아주겠죠. 2020년 트럼프 1기 때도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면서 중국이 미국 수입품을 굉장히 많이 사주는 이제 그런 협상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그런 걸 그런 그 수단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전술 관세율을 때릴 거고요. 우방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방국에 대해서도 지금 자동차 관세율 25%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25%의 자동차 관세율을 만약에 그대로 밀고 간다 하면 미국의 수입차 가격이 대당 뭐 한 5,000달러에서 15,000달러 증가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자동차도 3,000달러에서 6,0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거는 미국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요인이고 아마 소비가 급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전 세계 분업 구조가 촘촘히 이루어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이 자동차 산업의 25% 관세를 계속 때린다 하면 가장 소비 비중이 높은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재미있는 게 멕시코라든지 우리 원달러라든지 또 우회 수출 기준으로 활용되는 캐나다 달러라든지 이런 환율이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네. 시장은 이것을 블러핑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25%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25%는 협상을 위한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일 뿐 궁극적인 목적은 그보다는 낮을 것이다라는 걸 시장은 알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근데 미국 빅3 자동차 업체 주가는 뭐 내려오고 네.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GM 이런 같은 부분들. 경우가 가장 네. 피해를 많이 받으니까요. 그리고 달러는 뭐 조금 약했죠. 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만 봐더라도 오늘 밤에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25%는 이제 이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초기에 초반에 많이 전술적 관세를 때리고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최적 관세율로 회귀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 상반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이 이러한 최적 관세율보다는 훨씬 높은 초과 관세율을 소화하는 과정, 이런 불안감, 불확실성을 좀 소화하는 녹여내는 과정이 우리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가장 큰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최적 관세가 한 10에서 12%라고 하셨고 전략 관세 보면은 나라별로 다르겠지만 20에서 24%. 근데 이게 두세 배로 일단 부를 것이다. 뭐 이런 과정에서 좀 노이즈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최종 어떤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이제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일기에 비교해서 이 소비재보다는 중간재나 자본재 쪽에 좀 더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차이점은 지금 기술 전쟁, 결국에는 이제 관세 전쟁이지만 중국에 대한 기술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최근 1분기 때 보여줬던 중국의 기술주들의 약진, 지금 주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전기차, 그다음에 딥시크 이런 부분들에서 중국 기술의 약진, 그리고 이번 양회 때 발표된 지금 기술 굴기에 대한 중국의 의지, 또 국가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재확인되면서 아마 미국은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중국의 기술 추격을 막는 그런 정책을 계속 관세를 통해서 미국은 구현하려고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더 많은 자본재에 대한 결국에는 이제 AI를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 칩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또 프레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의 기술 추격을 막는 그러한 정책이 관세 정책에 숨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기보다도 조금 네. 더 기술적으로 첨단 기술적으로 좀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해서 상황을 보면 제조업 부활, 그러니까 제조업 쪽을 공장을 미국으로 끌어오고 노동력도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의도적으로 둔화라든지 침체를 좀 유발해서 재정 건전화, 디톡스 효과도 좀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썰이 나와요.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단기 금리를 좀 내려서 이자 감면 이런 효과도 주고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증시를 또 부양시키는 정책도 나올 것이다. 이런 썰들도 이제 흐름이 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의도대로 될까? 이런 거는 시장이나 투자자, 미국민들까지도 약간 걱정 어린 시선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어떤 시각 보고 계세요? 네, 트럼프의 정책이 워낙 전방위적이고 좀 복잡하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결국에는 이제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관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그다음에 국가 부채 구조를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트럼프 정부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지난 11월 스티븐 마이런 지금 그 국가 경제전략위원회 위원장 지금 이제 청문회를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미란 보고서로 네, 언급을 마이런 많이 미런 되죠. 보고서 네. 말하라고 어코드라고 네. 일종의 가상적인 협상 그러한 그 논문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국가부채 조정이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금리 0%짜리 10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고 이것을 기존 국채와 이제 교체하겠다, 대체하겠다라는 이제 그 보관인데요. 결국에는 뭐 각국에 이제 그것을 강매를 함으로써 100년 후에 100억 달러는 지금 100억 달러는 100년 후에 7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로 쿠폰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러한 이야기지만 그게 이제 뭐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지금 관세를 통한 협상 수단으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관세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지금 아주 진지한 논의거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놀라운 거죠. 이게 지난해 나온 보고서인데 최근까지도 엄청나게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그 내용들 네. 중에 상당 부분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사인한 행정명령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조금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여러 언론들이 굉장히 거의 매일 다루고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요.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결국에는 트럼프의 종합적인 트럼프 2기의 재정 건전성, 국가부채 구조 조정, 그다음에 그것을 관세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쇼어링 전략을 미국의 공장을 짓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관세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최적 관세율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지만 트럼프가 지금 행정명령과 관세 정책으로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트럼프의 말을 일비일비하면 결국엔 이제 좀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주식시장도.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최적 관세율을 조금 우리가 읽고 트럼프의 본 마음을 잘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제 가기 위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전술적인 초과 관세율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대응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저런 측면을 종합해 봤을 때는 결국에는 상반기가 관세율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하반기, 여름을 지나면서 하반기로 가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명료해지지 않을까, 관세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지금 보이는 태도는 협상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정의섭 회장이 투자를 네. 31조 투자한다고 네. 했지만 일단은 관세율을 4월 3일부터 이제 때려 맞겠지만 결국에는 면제를 받을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현대차는 네, 우리나라 자동차는 네. 이제 면제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오히려 상대국보다 몸이 달아서 협상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멕시코와 캐나다도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줬죠. 얼마 전에.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회 수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무슨 약속을 받았던 거죠. 단순히 불법 이민자라든지 펜타닐은 이제 표면적인 거고, 모든 것은 이제 공장을 미국에 짓게 만드는데 다른 나라의 미국 입장에서 나쁜 그러한 우회 수출을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제 막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동의하면서 제도적으로 그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국가적 솔루션인 거죠. 지금 현대차가 31조를 미국에 투자하면 일자리와 부품과 여러 가지 자동차의 산업 공백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 그렇죠. 비용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적 솔루션으로 지금 그 대응 과제로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좀 길게 볼 때는 세계 경제와 주식 시장이 미국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지금 뭐 잠깐 유럽 증시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관세 정책에서 미국 쪽으로 자금의 흐름과 주식 시장과 경제 부와 이런 것들이 모두 미국으로 기울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조금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도 조금 참고를 할 만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달러도 지금 살짝 뭐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2.0 4년 재임 기간 동안 결국에는 달러는 추가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다.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달러가 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달러가 약한 것은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이룬 다음에 미국이 그걸 이제 확약을 받은 다음에 달러는 이제 다른 이제 스테이지로 가겠죠. 그거는 이제 그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네. 일단은 이제 미국으로 계속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뭐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비미국 지역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금이 미국으로 가는 네. 정책 방향이 나올 수밖에 네, 없다. 네. 네, 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바로 이제 코앞에 닥친 일은 다음 주에 상호관세 발표잖아요. 네. 그럼 박사님 이거는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라 그때부터 협상의 시작, 이제부터 불확실성은 더 증대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찌 보면 4월이 가장 불확실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월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또 목재라든지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발효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씩 면제를 받는 그 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별로 혹은 산업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해소 과정이라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4월이 가장 어두운 관세로 치면 가장 어두운 달이 될 가능성 그리고 조금 폭넓게 보면 하반기로 가면 관세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악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훨씬 더 가벼워져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관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놀랄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었는데 이것도 협상 여지를 좀 많이 몸이 염두에 달아 있는 거죠. 난 협상하고 싶은데 네. 왜 빨리 안 오세요? 라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참 잘했어요 도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는 빨리 오세요. 우리의 진심을 좀 알아주세요. 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월에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이자 조금은 더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소되는 네. 과정으로 가는 출발선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 반응, 투자자들의 반응으로 좀 보면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조정 국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이것 또한 좀 풀릴 가능성으로 보고 계세요. 네, 뭐 관세 하나로만 이제 미국 증시가 이 부분을 이 지점을 돌파해서 200일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지금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금 1분기 기업 실적이 올해 전체에 조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 가늠자 역할을 해주면서 실적에 대한 조금 부담 혹은 또 좀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뒷바람을 조금 받는 그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주가 상승 시나리오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관세는 4월이 가장 불확실하고 5월, 6월 지나가면서 여름을 지나면서부터는 좀 명료해진다라는 그러한 계산 하에서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펀더멘탈. 지금 미국 기업 S&P 500 기업의 PR이 지금 20배 정도로 지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지면 12개월 이익을 대입한 PR이 자동으로 주가는 가만히 있어도 다시 또
21배, 22배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분기 S&P 500 기업 실적이 지금 한 7% 정도 그렇게 증가한 걸로 YOY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15%에서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소위 어닝의 센티먼트가 지금 계속 깎여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7% 증가율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분기 실적 시즌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 예상은 1분기 분기별로 봤을 때 GDP도 1분기가 바닥이고 그다음에 어닝도 1분기가 증가율로 바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M7보다는 M7 이외의 종목들의 EPS 그로스가 2, 3, 4분기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충족될 것인가, 이걸 믿을 만한 예상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판단이 4월에 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관세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탈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불확실성도 불확실성이지만 실적 부분까지도 좀 더해지는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서 박사님 이제 미국은 사실 몸이 달아있다. 협상을 빨리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와라. 뭐 이런 걸 지금 참 잘했어요. 도장을 난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런 태세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현대차 얘기를 해보면 왜냐면 상징적이잖아요. 처음으로 가서 선물 보따리 어떻게 보면 안긴 거고 나란히 서서 회견도 했고요. 31조 투자를 했고 어제 미국 조지아 공장도 문을 열었고 이게 보니까 울산 공장 2배 면적이더라고요. 뭐 최첨단에다가 로봇 기계들 굉장히 투입이 많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자금 대비해서 실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현대차는 관세가 면제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날부터도 해석은 좀 분분했거든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에 한해서만 면제다. 뭐 지금까지도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게다가 일자리는 당연히 거기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거기 임금도 우리보다는 좀 비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를 좀 따져보면 기업들이 이제 선물 보따리를 다른 기업들도 많이 준비를 할 텐데 좀 잘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안 가는 게 맞죠. 그래요? 안 가는 게 맞는데 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이 문제인 것이고요. 결국에는 뭐 바이든 정부 때도 거의 한 140조 정도의 투자가 미국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아마 2, 30만 개의 일자리가 유출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시 하나가 고용이 날아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재앙적인 그러한 무역 전쟁이다라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인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도 정당은 달랐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그거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결국에는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의 차이일 뿐 결국에는 이제 초당적으로 미국은 이제 제조업을 지금 더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피해갈 수 없다. 오히려 피해갈 수 없다면 어떻게 피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국가와 기업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굵직한 공장 투자가 미국으로 이전된다면 그리고 이제 우회 수출을 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멕시코 공장도 또 미국으로 다 이전될 수밖에 없는 이제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이라든지 여러 공장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의 문제고 또 전체적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의 혼란이고요. 그런 교란이고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굉장히 기업 실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실적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말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복잡하고 힘든 문제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엄청 고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뭐 보도도 되고 당연하겠죠 분위기가. 근데 이거는 개개 기업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힘이 좀 필요하겠네요. 정말 큰일입니다. 진짜.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정말 관세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시선, 뉴스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실제로 미국이 원하는 거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점에 앞으로는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지 박사님의 의견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